제5챕터 제1섹션 보고서 작성과 인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라는 거는 이제 프린터의 개념이죠. 폼이 화면의 개념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이라든가 쿼리의 내용을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개체이다. 주로 프린터 개념이고 화면은 폼 개념. 물론 보고서도 화면으로 갈 수는 있다는 거죠. 다음 보고서는 데이터 원본으로 테이블, 쿼리, SQL문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목이나 날짜, 페이지 번호 같은 나머지 정보는 보고서 디자인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보고서는 폼하고는 달리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보고서는 그룹과 페이지의 데이터별 평균, 합계와 같은 요약 정보 인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에서 보고서 만드는 방법 종류인데,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칼럼 형식과 테이블 형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디자인,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 하겠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사용자가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갖다 직접 수행하겠다라는 거죠. 보고서 디자인 개념. 그 다음에 새 보고서는 뭐냐면 선택된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마법사, 그래서 선택한 필드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는 거는 우편물 레이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 업무 문서 양식을 갖다가 작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명세서라든가 세금 계산서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고, 우편엽서 마법사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우편엽서용 보고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디자인 보기를 이용해서 보고서 작성하기 가겠습니다.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 디자인을 클릭하면 된다는 얘기죠. 갈까요? 직접 만들기의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 디자인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기존 필드 추가를 클릭해서 수건번호, 성명,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고서 보기나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 보고서 보기,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됐죠? 저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법사를 통한 설정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수준, 용지 방향, 서식 유형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형식 속성 지정은 안 된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하고 자동 보고서의 차이점. 마법사는 자동 보고서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원하는 필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필드들을 선택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 시트의 레코드 원본 드롭다운에서 테이블이나 쿼리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쿼리 작성기를 통해서 새 쿼리를 작성,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 보고서 마법사 가겠습니다. 만들기에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테이블,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필드,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체 다,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그룹 수준 주지 않고 다음, 그 다음에 정렬, 그냥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형식, 탭 형식, 그 다음에 맞춤, 용지 방향 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열 형식, 그 다음 누르고, 보고서 제목은 성적 1로 가고요. 마침.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동 보고서 만들기. 자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만들기 탭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를 클릭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 보고서 만들기.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 새 보고서예요.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이 보고서는 하이 폼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일대다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화, 정렬 설정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주보고서에서 최대 7개까지 중첩해서 하이보고서 작성할 수 있다. 하이폼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주보고서하고 하이보고서를 갖다가 연결하려면 레코드 원본 간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시고요. 만들기에 이제 보고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저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에 새 보고서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 해주게 되면 새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보고서에서 보기를 누르게 되면 보고서 보기라든가 인쇄 미리 보기,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보기, 디자인 보기, 이렇게 네 가지 보기가 있다라는 거. 디자인 보기 누르게 되면은 보고서에 대한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보기,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들어오게 되면은 페이지 설정 들어갈 수도 있어요.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인쇄 옵션에서 여백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만 인쇄 설정 여부,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용지 방향 세로 가로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열에서 눈금 설정에서 열 개수, 행 간격이라든가 열 크기, 너비, 높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레이아웃, 행 우선으로 갈지 열 우선으로 갈지 페이지 설정에서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가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고 인쇄 미리 보기,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인쇄, 빠른 인쇄,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방부제를 받고, 빠른 인쇄는 이제 개체를 변경하지 않고 기본 프린터로 바로 보내는 거고, 인쇄는 인쇄하기 전에 프린터, 인쇄 매수, 기타 인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또 보고서 인쇄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그룹이 있는 경우는 그룹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본문,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보고서 머리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페이지 머리글, 그 다음에 그룹이 있는 경우에 그룹 머리글이죠. 이렇게 지역별로.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세부 구역이 있는 거고, 바로 이 부분이 그룹 바닥글이에요. 요 그룹에 대한 바닥글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페이지 바닥글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고서 선택기, 그 다음에 이 부분 구역 선택기. 이건 뭐 폼이랑 같습니다. 보고서 머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로고라든가 보고서 제목, 인쇄일 이런 항목들을 삽입하는 거고, 그래서 보고서의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표시된다라는 거. 그래서 페이지 머리글 위에 인쇄된다 조심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상단이죠. 보고서의 몇 페이지 상단에 표시된다. 그러니까 머리글이고, 열 제목 등의 항목을 삽입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룹 머리글, 그룹이 설정되어 있을 때, 반복해서 그룹 상단에 표시하는 거고, 그룹명이라든가 요약 정보를 갖다가 삽입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본문은 말 그대로 데이터 표시되는 거고, 그룹 바닥글, 그룹별 요약 정보를 갖다 표시해 주는 거고, 바닥글이니까 그룹 하단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 바닥글, 페이지 하단이죠, 당연히. 그래서 페이지 번호라든가 날짜 같은 걸 갖다가 삽입한다라는 거고,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표시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보고서의 총계나 안내 문구 이런 걸 갖다가 삽입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고서 주요 속성,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에서 속성 시트, 그 다음에 F4나 Alt, 엔터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속성, 그 다음에 보고서 여백이라든가 보고서 선택기, 구역 선택기를 더블 클릭한다라는 거 폼하고 같죠. 정렬 및 그룹화라는 건 뭐냐면, 보고서에서 정렬, 그룹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고, 데이터를 일정 기준에 따라 정렬, 또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걸 갖다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룹화. 그래서 디자인 탭의 그룹화 및 요약 그룹에서 그룹화 및 정보를 클릭하거나, 아울러 바로 가기 메뉴에서 정렬 및 그룹화를 갖다 클릭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할 때는 행 선택기를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고, 정렬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필드나 식 10개까지 정렬할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필드나 식이 제1 정렬 기준, 두 번째 필드나 식은 제2 정렬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 중복되는 필드를 맨 처음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하는 속성,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룹화라는 거,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동일한 값을 묶는다는 얘기죠. 값을 갖는 레코드를 묶어서 표시하는 기능이고, 필드나 식을 최대 10단계까지 그룹화할 수 있다. 아까 정렬과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룹화된 데이터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 표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내부적으로 그룹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머리글 바닥을 지정할 수 있다. 아까 봤던 부분이죠. 지역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 합계 이렇게.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 속성 형식 탭에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을 예로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머리글 몇 페이지마다 표시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 수준이 저장된 컨트롤 속성 중에서 데이터 누적 합계, 이건 뭐냐면 페이지별 누적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룹 또는 모든 데이터를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 다음에 그룹을 선택, 모두를 선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데이터 형식별로 이제 그룹화하는 방법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모든 값 접두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모든 값 연도 분기 월 주 일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분이고, 일련 번호나 통화 숫자 같은 경우는 모든 값 또는 간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 및 그룹 바닥을 활용해서 보고서의 필드나 식 입력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 머리글에는 그룹화된 필드 값이 표시된다. 그래서 요약 함수 sum, average, average 조심하시고, max, min, count, if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룹 집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함수, 이거를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 사용하게 되면 그룹별 레코드의 개수를 결과로 산출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 레코드 개수를 결과로 산출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보고서에서 이제 우편물 레이블 보고서도 작성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편 발송을 위해서 봉투에 붙일 레이블을 작성하는 보고서다라는 거고,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만들기 탭에 보고서 그룹에 레이블을 클릭해서 만든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그래서 업무 문서 양식 그 마법사를 이용해 가지고 거래 명세서라든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는 보고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만들기 탭에 보고서 그룹에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를 클릭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우편 엽서 보고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편 엽서 마법사를 사용해서 우편 발송을 위해서 우편 엽서에 붙이는 우편 레이블 작성하는 보고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만들기 탭의 보고서 그룹에 우편 엽서 마법사를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죠. 크로스탭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진 보고서다라는 거고, 열마다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세부 구역 등이 각 열마다 표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그룹화한 다음에 합계, 평균 이런 계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크로스탭 보고서고,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고 그룹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세부 구역이 각 열에 표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원본으로 크로스탭 쿼리를 사용한다. 맞다 틀리다 좀 조심하시고요. 보고서에 이제 날짜 및 시간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now라든가 date, time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탭에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날짜 시간을 클릭해 가지고 날짜 시간을 삽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도 출력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고서 페이지 번호가 자동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기능이고, 디자인 탭의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페이지 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페이지 번호의 형식, 위치 등을 지정해 준다. 바로 이 부분이죠. 페이지 번호식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다루는 부분이죠. 는 대괄호 페이지 대괄호 닫고 그러면 그냥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거고, 다음 는 페이지 앰퍼샌드 땡땡이 페이지 그러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는 페이지 앰퍼샌드 그 다음에 슬래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페이지 S 그러면 전체 페이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땡땡이 페이지, 그러니까 1/10페이지, 2/10페이지. 앞에가 현재 페이지고 뒤에가 전체 페이지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S가 하나 더 붙으면 전체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페이지가 앞에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앰퍼샌드 페이지 중에서 몇 페이지, 그래서 10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10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포맷을 줬다라는 건 뭐냐면 000이라는 포맷을 줬다.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이면 001, 그죠? 2면 002 이렇게 지키는 거죠. 왜? 000 포맷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계 정보도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의 머리글 바닥글에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 정보 표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도 줄 수 있어요.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컨트롤만 사용자가 설정한 서식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 컨트롤의 서식 규칙 적용할 때는 Shift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각 컨트롤을 클릭해 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 컨트롤에 서식 지정하는 경우 서식 규칙 표시 필드에서 화살표를 클릭해 줘라라는 거고, 최대 50개까지 조건부 서식 규칙 추가할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과 일치하는 규칙이 발견되면 해당 서식이 적용되는 거고, 다른 규칙 검색이 중지된다라는 거, 와일드카드 쓸 수 있는 거고, 형식 탭의 컨트롤 서식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실행한다라는 거죠. 조건부 서식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도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액세스 파일이라든가 엑셀, HTML, 텍스트 파일, RTF, 그다음에 PDF 또는 XPS, XML 형식으로 바꿔서 내보낼 수 있다. 자, 이건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서 작성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챕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